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러스트 스튜디오 포카라고 하고요. 저희 집 반려견 포카와 어린이 마꼬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저희 개인 작업실입니다. 그러면 마코는 누구? 마꼬가 저희 집 아이인데요. 예. 네, 원래 꼬마를 거꾸로 해서 마꼬가 아. 태명이었어요. 네. 그럼 이 강아지는 포카는 저희가 입양한 강아지인데 어릴 때부터 겁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포카혼타스처럼 용감한 여자 개로 자라라고 그래서 포카라고 지어주셨는데 저희가 임보하다가 입양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자기 이름을 너무 아기 강아지인데도 잘 알아들어서 그대로 부르게 되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 삶이 더 좋아지나요? 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좀 다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을 조금 소중하게 대하면서 사는 느낌? 그럼 이 포카는 여기 주변에 산책을 나갈 때 어디를 주로 자주 데려요? 저희는 홍제천도 많이 가고요. 인왕산 아래쪽으로 걸어 다닐 때도 많고, 네, 그렇게 산책하고 있어요. 흑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갈 때가 있나? 주로 홍제동 쪽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페어 중심으로 외부에 나가서 행사 가서 이제 알리거나 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주변에 좀 오래된 집들이 오는 길에 많더라고요. 네, 여기는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하신 분들도 많고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실 여기 스튜디오 포카도 이전에는 40년 동안 미용실이었어요. 동네 할머니가 약간 사랑방처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셨던 할머니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여기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이와 동물에게 좀 친화적인 곳이다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고 다 애들에게 말 걸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약간 옛날 시골 분위기? 옛날 느낌?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어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고 좀 물가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요. 작업하신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캘린더 작업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포카랑 마꼬의 이런 일상 모습들을 담은 것도 있고요. 플라워스 웰컴은 제가 좀 극내향적인 타입의 사람인데 아무래도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뭐 누구든 환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었던 거고 그래서 입구에 독스 앤 키즈 웰컴 저거는 여기 홍제동은 거의 노키즈 존이 없어요. 저 포스터를 다 제작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포스터가 붙어있는 가게들은 편하게 좀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저런 걸 붙어 있을 때 조금 아이들 가진 어머님들이 들어오시기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네네네. 좀 환영받는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거는 중장비 시리즈인데요. 저희 아이가 중장비를 그쵸. 좋아해서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컨펌 받고 진행했었던 이미지입니다. 일단 저는 소량으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환경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플라스틱 굿즈를 생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저 혼자서 좀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작은 엽서 같은 경우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웬만하면 포장도 좀 간소화해서 혹은 재활용 가능한 걸로 대체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굿즈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때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너무 계속 가다 보니까 저의 정체성이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창작을 하는 작업자이고 예술가로 남고 싶지 환경운동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드로잉 수업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책 만들기도 진행했었고요. 뭐 플래그 만드는 것도 진행했었고 그래서 출력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거 수작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장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그런 수작업으로 제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뭐 수익 창출을 바라고 만드신 건 아니고 그러면 아니요, 수익 창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흑자를 내서 월세를 갚겠다? 2년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매주일 받았었던 수익금으로 제품을 제 걸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카라는 뭔가 브랜딩화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그런 시도를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 포카도 키우시고 아이도 네. 키우시는데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가는 게 힘드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근무 시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좀 힘들죠. 저도 제 안에서 뭔가 여유로운 상태가 되어야지 또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마음도 조바심이 들 때도 많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경력 단절이 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더 빨라지니까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바탕을 좀 잘 다져놔야 근무 시간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저를 또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는 지금 좀 쭉 달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좀 외주의를 많이 받았다가 지금은 본인 브랜딩하고 계시는데 네. 수입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지금 근데 그렇게 좀 나눠서 분할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외주의를 얼마큼 받느냐가 사실 저의 수익이 좀 그 부분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금액을 지금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아, 원래 이거 금액을 오픈하는 건가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질문지에 써있길래 아이를 가져서의 장점과 단점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카랑 가족이 됐을 때도 했던 경험이긴 하지만 아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린 거는 확실히 맞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제일 컸던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많이 진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걸 싫어하고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것까지 알게 돼서 예전에는 일 안 하냐고 엄청 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것이 큰 기쁨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주변에 그 네. 아이 안 낳겠다는 애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육아랑 병행할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나 자신이 없어. 나 일 어떻게 해?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컨트롤 Z가 안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 애는 태어나게 했는데 나 이거 감당이 안 된다라고 느껴버리면 너무 그거는 슬픈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오히려 저희 남편이 좀 해소해주게 한 장본인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1년 육아휴직을 했고 가사를 다 담당해서 저보다 더 잘하게 돼서 아이가 제가 만든 밥은 맛이 없대요. 아빠가 숨겨진 재능이 네네네 그렇게 됐고 심지어 요리책을 냈어요. 진짜 네네네 아내를 위한 식탁이라는 책을 내서 그 출산 후에 몸을 회복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레시피 그냥 요리서가 아니라 에세이북이어가지고 저희 가족의 그런 일상 일화도 들어있거든요. 출산했을 때 20년도에 그때 외주의를 받았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떡하지 이랬던 친구가 내 아이패드 빌려줄게 가져가서 일해 그거 일 빨리 받아서 돈 벌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 일을 했었거든요. 작업을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아이패드 사고 언젠가 그 디지털 작업이랑 그 수작업 같이 모아서 개인전 열어보는 게 또 작은 소망입니다. 큰 소망입니다. 작다고 하면 큰 소망입니다.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 슬럼프 같은 걸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진짜 그때는 일을 주셨었는데 조금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좀 쌓였던 상태에서 좀 많이 무너져 내렸었어요. 남편한테 이쪽 일 나는 그만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남편도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서 나 회사 그만두고 싶다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임신이 된 걸 알게 돼가지고 삼중으로 그때 약간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약간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뭔가 하소연처럼 힘든 거를 털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으면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그 작가님이 따로 하신 노력 같은 거나 그런 게 있나 해서. 그때 사실 제가 그거를 뭔가 나아지려고 노력했다기보다 그냥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저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먹는 거, 먹덧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에 신경 쓰는 거가 굉장히 진짜 식욕을 해소하고 싶은 게 되게 원초적인 본능인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좀 많이 단순해졌거든요. 단순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었던 것도 있었고 지금은 네. 먹는 거다. 오늘 을지로에서 아까 찾아왔어요. 일산 스타필드에 있는 서점에서 입고를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책갈피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두 종류입니다. 얘를 이제 입고하러 가야 돼요. 까치가 있습니다. 까마귀 아니에요? 까치, 얘는 까치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네, 적으실 때 쓰시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리스트 다 보냈고 잘 팔리길 바라면서 네, 준비해 보려고요. 지금 여기 대표 브랜드가 막고랑 꼬마잖아요. 막고랑 북하잖아요. 네. 이거 말고 또 네. 계획하시고 있는 다른 캐릭터도 좀 간간히 사실 까치랑 까마귀도 그려요. 여기 인왕산에 까마귀가 많아가지고 고양이도 올해 좀 간간히 그려보려고 하고 올해는 마을 지도를 그려볼까 해요. 그래서 뭐 반려견이나 혹은 어린이가 같이 가도 괜찮은 곳을 소개하는 지도를 그려볼까 하고요. 제 그림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여긴 꼭 가봐야 해 하면서 오실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수업이나 모임을 갖거나 개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열어두려고 하고 있고 여기 홍제동, 홍은동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냥 걱정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막 되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런 어린이 단골 손님이 없어서요. 어린이 단골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바람이 있어요.